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이모 씨가 지난 금요일 밤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는데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절반가량을 교도소에서 보낸 이 씨, 그 범죄 행각을 파헤쳐 봅니다. 자, 금요일 밤에 강릉에서 잡혔어요. 네, 붙잡혔습니다. 일단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0일에 경기 고양시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지난 2일에 경기 파주시의 한 치킨집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돈통을 들고 달아났고요.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경기 양주시에서 또다시 한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 피해자의 시신이 5일 아침에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 5일에 이 씨에 대한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간 만에 이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이 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이 CCTV에 찍힌 이 씨의 특이한 걸음걸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쓰는 듯하면서 걷는 버릇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저렇게 걷는다고 하는데요. 강릉의 시장 거리를 형사들이 탐문하고 있는데 그 형사들의 눈에 저 이 씨의 걸음걸이가 딱 포착이 됐던 겁니다. 이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체포 당시에도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하고 30만 원씩 60만 원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60만 원에 사람 목숨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자,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유족들 하루만 더 빨리 잡혔어도 이렇게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유족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친언니 맞으시죠? 그 심정이 어떠세요? 뉴스 계속 보고 있었어요. 뉴스 짠도 안 짠다. 어떻게 자기는 줄 알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지금. 한달이면 기쁜데, 동생이 죽었는데 잡히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죽었는데. 일지상에서 무슨 난 죽었잖아요. 자, 백 변호사님, 그 1차 범행과 2차 네. 범행 사이에 이 간격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만약에 1차 살인 이후에 저 인간을 잡았더라면. 예?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쇄살인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연속살인이라고 해서 한 장소에서 2사람을 살해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촘촘한 CCTV와 경찰의 수사력 때문에 연쇄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뭐 경찰도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30일 날 최초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파주에서 서울로 오는 과정에서만 뭐 지하철인가를 탑승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범행을 범한 저 양주까지 이틀 동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가 잘 미치지 않는 개천이나 공원 등 위주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뭐 현금 사용하고 하면 현실적으로 뭐 CCTV만으로 추적하는데 좀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뭐 새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은 뭐 겉옷을 이렇게 뒤집어 입거나 그래서 본인의 행색을 좀 다르게 꾸미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렸죠. 범인을 검거하는데. 거기에다가 일단 1차 살인이 벌어지고 저 사람의 신원을 하루 만에 특정을 했습니다. 신원 특정되면 이제 잡는데 금방이잖아요. 예. 그런데 3일에 이제 이게 범인을 잡는 게 쉽지 않네 해서 공개 수배를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지만 공개 수배 전단이 뿌려진 건 지난주 금요일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벌어진 다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것인가 했는데 이제 경기 북부청 관계자는 일단 이 씨가 파주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뭐 지금 현재 우리 수사력이나 CCTV 촘촘함을 고려하면 금방 검거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개 수배를 잠정 연기했다고 하는데 공개 수배를 제 시간에 제대로 했더라면 한 아쉬움이 남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이게 뭐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공개 수배의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보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중에 진짜 결정적인 제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 박 교수님,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여성, 그것도 2명씩이나 죽였답니까? 네,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얘기하기를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본인이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하다고 이렇게 무시당한 거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취재진이 또 왜 강남까지 도주했냐라는 말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아주 그냥 평생을 살았다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교도소 범죄자들을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이 교도소 안에서는 뭔가 강력살인을 저질렀거나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눈으로 이런 그냥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제 뭐 위협한다던가 서열을 매기던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 위계가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 안에서 이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도 좀 본인이 강하다는 느낌을 갖고 싶었고, 문제는 그런 강하다는 느낌을 술 취했을 때 자기보다 힘적으로 약한 6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홀로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글쎄요, 이거를 지금 그냥 단순히 한심하다라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해 보이고 싶었다. 그 전과 수두룩한 전과, 하지만 이 절도 좀도둑질을 하고 쌓인 전과다 보니까 방금 박 교수님 말씀처럼 감방에 들어가면은 항상 두들겨 맞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녀석들한테도 그렇게 시달리면서 괄시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 보이고 싶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강함을 드러낸 상대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삶이 곧 범죄입니다. 네, 삶이 곧 범죄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출소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2009년 5월부터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삽니다. 징역 10년을 받고 출소 후 2018년 3월 달에 또 징역 1년 받고, 출소 후 2020년 9월 달에 또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또 출소 후에 2023년도에 또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23년 11월에 출소를 했는데, 마지막 범죄 2022년도에 범죄도 사실은 눈여겨봐야 되는데 주로 절도 범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패턴은 비슷해요. 경기 북부에서 통상 해요. 파주 카페에서 32만 원 절도를 하기도 하고, 고향에 있는 길가에서 10만 원 소매치기를 하기도 하고, 파주 식당에도 26만 원 절도를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는데, 위치가 경기도 북부라는 점, 그리고 그 여성 자영업자가 있는 곳에 이 소규모 카페라든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술을 시켜 먹는 주인이 방심할 때 그렇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 패턴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먹튀 사건, 무전 취식 이런 거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사건 반장에서. 자, 보세요. 이자도 말이죠. 평생을 그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 평생을 무전 취식하고 식당 가가지고 사장님들 한눈 파는 사이에 그거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먹튀범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드는데, 자, 중요한 거, 저런 좀도둑 이제 연쇄 살인범이 됐습니다. 오윤성 교수님한테 도대체 이게 뭔지 좀 물어봤잖아요. 네,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분석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이 인물, 이 50대인데 22년을 복역했다는 건 이 성인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인들의 이 도덕 윤리의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혼자 있는 여성을 노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 강해 보이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밝히긴 했지만, 이 오윤성 교수님은 본질은 돈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2명에게서 지금까지 성범죄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 살인에서 30만 원을 훔쳤고 도망치다가 또 돈통을 들고 도망친 적도 있고, 그럼에도 만족할 만한 돈을 얻지 못하니까 2차 살인까지 이어진 거다. 이 본질은 돈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좀도둑에서 연쇄 살인범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이자는. 지금 저희가 자 보세요. 저희가 그 공개 수배 전단을 통해서 저자의 얼굴은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경찰에서 아직도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수요일 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신상 공개 심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공개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강도살인 2건입니다.
강도살인은 형량이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한 명이나 두 명을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경우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에 선고도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 강력 사건은 흔치 않은 강력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는 당연히 될 건데 이걸 왜 저렇게 질질 끌고 수요일 날까지 가야 하는지, 물론 경찰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공개 수배 전단으로 얼굴 다 공개했는데도 지금 보세요. 모자 씌우고 마스크로 가리고 이름은 지금까지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모 50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예? 일단 수요일 날 어떤 잔지 제대로 한번 다시 짚어보죠.